알테오젠 지금 현재 47만 8,500원.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냐 아니면 수급 재편이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예측이나 희망 섞인 전망 이런 건 전부 배제하겠습니다. 오직 제공해주신 자료 속 데이터를 통해서 하반기 로열티 규모와 핵심 대응 전략 딱 이것만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딱 세 가지 큰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의 본질적 가치, 그러니까 머크, MSD와의 대학 변경이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 두 번째는 현재 주가를 둘러싼 이 수급의 힘겨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47만 8,500원이라는 지금 이 가격이 기술적으로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가치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알테오젠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머크와의 독점 계약 변경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머크의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요. 이게 기존 제형은 IV, 그러니까 정맥주사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이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을 적용한 SC, 즉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로열티 수익, 이게 바로 기업 가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SC 제형으로의 전환. 이게 그냥 단순히 주사 놓는 방식이 바뀌는 것뿐인데 왜 시장은 여기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편의성 개선을 넘어섭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기존 IV 제형은 병원에 가서 1시간 정도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1시간이요? 네. 근데 SC 제형은 단 1분에서 2분이면 투약이 끝납니다. 와. 이건 뭐 의료 경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인 거죠. 1시간대 1, 2분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랑 실제로 시장에 그렇게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런 극적인 전환이 실제로 일어났던 데이터나 선례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근거가 바로 얀센의 다잘렉스 사례입니다. 다잘렉스요? 네, 다잘렉스 역시 SC 제형이 FDA 승인을 받고 나서 출시 6개월 만에 기존 IV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절반이요? 네,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3년에서 4년 만에 전환율이 약 90%에 육박했다는 점입니다. 90%요? 그건 단순히 기존 시장을 대체한 걸 넘어서는 수치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기존 환자만 전환된 게 아니고요. 투약의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치료를 망설이던 잠재적인 환자들까지 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즉, 전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진 거죠. 시장이 키트루다의 SC 전환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잘렉스 효과를 재현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잘렉스라는 성공적인 선례가 알테오젠의 미래를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편의 목소리도 있겠죠. 최근에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UBS 증권 리포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제시했어요. 현재가의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이 리포트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리포트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UBS는 처음에 키트루다의 SC 제형 전환율을 한 8에서 9%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 리포트에서는 이 전환율 전망치를 20% 이상으로 2배 넘게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핵심 데이터 예측치를 올렸는데 목표 주가는 그대로 27만 원을 유지했다. 이건 좀 일반적인 분석 방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분석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UBS 본사에서는 정작 키트루다를 만드는 머크의 목표 주가를 111달러에서 130달러로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머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키트루다인데 본사는 그 가치를 높게 보고 한국 지사는 파트너사의 가치를 낮게 보는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해당 리포트가 순수한 가치 분석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공매도 같은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해당 리포트가 나온 시점을 전후로 해서 알테오젠의 공매도량이 급증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평가는 어떤가요? 다른 것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CLSA는 약 62만 원, 맥쿼리는 59만 원, 신한투자는 70만 원대, UBS1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들어보니까 현재 주가를 둘러싼 긍정론과 부정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이런 상황일수록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바꿀 만한 큰 이벤트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마침 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절대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박람회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계약 체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첫 미팅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ABL 바이오의 일라이 릴리 계약도 그리고 전 GSK 계약도 전부 다 JP모건 헬스케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서 잡기 불안한 종목보다는 주가가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횡보라인을 그리다가 이제 호재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종목, 이걸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오르기 전에 꼭 투자해야 할 참가기업, 새롭게 호재가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참가기업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종목명과 매수매도 가격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절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만 좋은 기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시 알테오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모든 펀더멘털과 수급 논쟁이 집약된 현재 가격 47만 8,500원, 이걸 차트를 통해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최근의 하락은 명백히 앞서 언급된 UBS 리포트와 특정 외국계 창구, 자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집중적인 매도 물량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52만 원 선 돌파 시도가 무산되고 조정을 받았죠. 즉, 기업의 본질적 가치, 펀더멘털이 훼손됐다기보다는 특정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눌린 가격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디일까요? 특히 지지선 같은 경우 단순히 선을 긋는 걸 넘어서 그 가격대가 갖는 심리적인 의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주요 지지선은 약 45만 원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난번 조정 때 기관 투자자들의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 밑으로는 쉽게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셈이죠. 그렇군요. 현재가 47만 8,500원 기준으로 이 지지선까지는 약 6% 정도의 이격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하방으로는 한 6% 정도의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군요. 반대로 이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낸 주체는 누구였나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하락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 특히 키움증권 창구를 통한 매수세와 일부 기관, 한국투자증권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결국 현재 가격대는 UBS 리포트를 근거로 한 매도 세력과 펀더멘털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매수 세력이 강하게 충돌하는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는지에 따라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결국 시장은 늘 이런 변곡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자,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절대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박람회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계약 체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첫 미팅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ABL 바이오의 일라이 릴리 계약도 그리고 전 GSK 계약도 전부 다 JP모건 헬스케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면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서 잡기 불안한 종목보다는 주가가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횡보 라인을 그리다가 이제 호재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오르기 전에 꼭 투자해야 할 상가기업, 새롭게 호재가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참가기업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010-2165-6105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종목명과 매수매도 가격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절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만 좋은 기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전망과 현재 수급 상황을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심층 분석일수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자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객관적인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는 역시 경쟁사인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가능성입니다. 아, 할로자임. 네, 할로자임은 SC 제형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고요. 알테오젠의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물론 알테오젠 측은 특허 회피 기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자체가 주가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죠. 특허 분쟁 가능성 외에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업일수록 다른 압박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다잘렉스 사례가 강력한 선례이긴 하지만 키트루다의 SC 재용 전환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알테오젠의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예기치 않은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거나 혹은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도 잠재적 리스크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알테오젠의 본질적 가치는 다잘렉스 사례로 검증된 키트루다 SC 제형의 폭발적인 전환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막대한 로열티 수익에 있습니다. 둘째,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의 변화보다는 특정 리포트와 연계된 공매도 같은 단기 수급 요인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으로 현재가 47,850원은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가 정점에 달한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향후 JP모건 헬스케어나 머크의 실적 발표 같은 핵심 이벤트를 기점으로 방향성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테오젠의 가치와 현재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시장은 현재 예상보다 더딜지 모르는 SC 전환 속도라는 부정적 시나리오와 다잘렉스가 보여준 편의성에 기반한 폭발적 성장이라는 긍정적 시나리오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머크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머크 경영진이 직접 언급하는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코멘트는 과연 신중한 UBS의 전망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다잘렉스가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자신감일까요? 그 답변이 현재 가격 47만 8,500원이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